있습니다. 오마이TV 정치라이브 오늘 목요일 시간이고요. 4월 10일입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마찬가지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두 분도 이게 윤석열 파면이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금요일 이후에 지금 두 분을 처음 모시는데 두 분 다 지금 거의 한 6, 7일 동안 사실 파면된 국가에 대통령이 파면된 국가에 살고 있는 느낌은 그닥 아니죠? 아니죠. 예. 네. 아직까지 관저에서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직위원 판사식으로 하면 예. 150시간이 넘었잖아요. 그러네요. 아, 150시간이 넘었네요. 예, 이제부터는 우리 날짜로만 계산하지 말고 시간으로도 계산해야 됩니다. 예, 150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한남동 관저에 박혀 있고 보도를 보니까 내일 오후 5시쯤에 이사한다고는 하는데 나온다고는 하는데 참 그것도 언론 보도를 보면 항상 이르면이란 단어가 붙여 있어요. 그게 무슨 이르면입니까? 4월 4일 오전 11시에 민간인이 됐는데 어떻게 이르면이라는 표현을 언론이 쓸 수 있는지 모르겠고 김민하 평론가께서도 여전히 표정이 어두우시네요. 그 이르면이라는 게 예. 그 시간 그 날짜가 이제 이르다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언론도 자신이 없다는 표현이죠. 내일 나가는 게 맞냐? 네. 자신은 없어. 네. 이게 이르면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빠르면 네. 내일 오후 5시에 나가는 거야라고 한 자락 깔아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늦게 나가도 내가 뭐 크게 손해, 틀린 건 네. 아니다. 예. 그러니까 빠르면 면피용. 내일 오후 5시야. 네. 근데 거의 맞겠지. 하지만 늦을 수도 있겠지.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죠. 이건 더 열받는 것이고 그렇죠. 두 배로 열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이제 그나마 조용히 거기에 앉아 있다. 네. 조용히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네. 화가 예를 들면은 100만큼 날게 네. 99만큼만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 정도는 빼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조용히 있지를 않잖아요. 이 윤석열이라는 분이 네. 조용히 있지를 않고 누구를 만났다. 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 네. 뭐를 먹었다. 누구를 불렀다. 막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얘기를 한 내용이 지금 밖에 나와 가지고 보도가 되고 하는데 에휴. 비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100만큼 화가 나야 될 게 200만큼 화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더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기분입니다. 예, 대선 기간 지나면서 두 분의 화가 300만큼 화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예. 더욱더 오늘 예. 믿기지 않는 소리를 또 했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찾아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충성심을 거론했잖아요. 아, 예. 사람한테 충성을 안 한다. 그 하나로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던 사람이 야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너한테 충성할 사람만 잘 봐. 이 얘기 한 거잖아요. 네. 아 정말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욕이 나오는데 저희가 욕을 못 해요. 예 네. 욕을 좀 참으려고 합니다만은 네, 네.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충성심. 네.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요새 들어와서 계속 누구를 만났다 관저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관저가 아니죠.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네. 무단 점유를 통한 이제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 정치 계속 할래. 네. 정치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규정합니다. 아, 저는 그 만나서 아무튼 다들 자기 장사 해야 되니까 윤석열 만나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 했는지 페북에다가 막 죄송한데 찌끄려대고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하는 거 챙겨는 봐야 되는데 정말 이제 가관이어가지고 옮기기도 싫은데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오늘도 옮길 게 좀 덜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가 300, 400이 될 수도 있다. 아니 국힘은 집단 난각병에 걸린 환자들의 집합소인 것 같아요. 예, 아유, 예. 내란스타 K도 아니고, 예, 진짜, 좀비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좀 끝났다 싶으면 또 다시 예, 살아나가지고 또 뛰어다니고 좀비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예, 글쎄 누가 이기는지는 완벽하게 우리가 이기는 결론에 가야 될 것이고 네,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은 네, 늘 얘기했듯이 이 악한 자들은 너무나 부지런하니까요. 예, 우리가 미리미리 선수를 쳐서 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싹을 잘라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예. 생각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아무튼
쇠빙선이 또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오늘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경호처 관련해서도 예. 여러 가지 세빙선 역할을 저희들이 좀 계속 하고 있죠. 예. 관련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요거는 이제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만장일치였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대표적인 탄핵 사유는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라는 것입니다. 12월 3일에 내란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안가 회동이 있었죠. 박성재, 이상민 그리고 요즘에 뭐 아무튼 유명한 대명사죠. 이완규 그리고 김주현 이렇게 이제 4명이 안가 회동에 자리를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서 앞으로도 수사의 가능성은 열려 있을 것이고 헌재 판결은 그저 징계권을 다투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기각 결정이 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휴대전화도 바꿨는데요? 오, 그럴까요? 그래요. 아무튼 뭐 이거 박성재 장관의 이 소감에 대한 논평을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황당하고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이제 기각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존중을 하죠. 존중을 하는데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이제 뭐 나름대로의 고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는 예,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사안을. 그렇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4명 법꾸라지 4명은 그날 왜 그 삼청동 안전가옥에 왜 갔습니까? 예,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물론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갈 이유가 대단히 많죠. 네. 예. 근데 이제 아무튼 상식적으로는 갈 이유가 없어요. 갈 이유가 없으니까는 물어봤지 않습니까? 왜 갔니? 예.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합니까? 연말이라 밥 먹으러 갔다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식당입니까? 안가가 무슨 펜션이냐고. 예. 거기 식당이 아니잖아요. 네. 거기 식당 뭐 거기가 뭐 물론 바로 개조하려고 했다라는 증언은 있습니다. 예. 윤건영 의원이 바로 개조하려고 했고 뭐 그 다음에 개조가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있지만 거기가 하여튼 식당이나 술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늘 먹던 걸로 이렇게 주문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거기를 뭐 아무나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예. 거기를 들어가서 이용을 하려면 당연히 거기 주인이 뭐 문을 열어줘야 되는 아유, 돈 당연하죠.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문을 열어줘야 되는 구조인데 네. 대통령 경호처가 관할하는 안가. 안감. 예, 그렇죠. 안전가옥입니다. 그리고 경호처가 관할한다는 거는 경호처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쓰십시오 여기서 드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라 해서 지시를 해야 여기가 사용 가능한 것이고 거기를 열어줘라 하는 사람의 예. 의도가 작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 4일이라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가 일생일대 도박을 한 다음 날이에요. 그렇죠. 자기 인생을 걸고 예. 예? 이게 잘못되면 사형 또는 예. 무기징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12월 3일 날 하고 12월 4일 날 새벽 4시까지 이걸 뭐 어떻게 한 해 만에 뭐 2차 계엄을 선포 한 해 만에 무슨 뭐 막 이 우왕좌왕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이러고 일단 후퇴한 예.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죠. 12월 4일 날 저는 그래서 12월 4일 오후 정도가 되면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대화를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후까지 저는 이 네. 윤석열이 그렇게 하고 나서 잠을 잤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4일날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윤석열이. 네. 이 보도 나온 걸 보니까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네. 자지 않고. 네.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하고 나서는 11시 반쯤에 예. 김용현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새벽까지 같이 막 어떡하냐 뭐 아웅다웅하다가 예? 네.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예? 점심에 11시 반에 국수나 한 그릇 하자 예. 불렀습니다. 예. 그 국수를 한 그릇 하고 웬일인지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좀 늦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바로 뭘 하느냐? 핸드폰하고 이 노트북을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러면 점심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와서 한동훈 등이 와가지고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 얘기하고 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거 하고 그런 얘기하고 뭐 이게 어쨌느니 뭐 이런 얘기를 잔뜩 하고 예.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안가. 법꾸라지 4인방이 소집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추정 가능하고 예. 이 4명은 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안 알려주려고 휴대폰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면 과연 이런 것들이 내란과 관계가 없겠습니까? 내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증거인멸을 지금 시도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법적 조력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한 어떤 그 기초적인 어떤 뭐 이런 골격을 짜주고 예. 이런 일들을 했을 것 같잖아요. 네, 네. 수사를 통해서 이거를 밝혀내야 사실은 이게 뭐 이전에는 물론 탄핵이나 이런 걸 우리가 뭐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단죄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내란 특검을 통해서 이런 네. 부분들을 다 밝혀내야 이게 뿌리가 뽑히는 것이다. 네. 아직도 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언론에 많이 노출은 안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문제가 가장 많이 됐던 사람은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오늘 살아서 어쨌든 돌아왔고 김주현이 이거에 대한 설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실 핸드폰을 뭐 바꾸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때 비화폰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냈다. 수상하다. 이거는 뭐 어쨌든 기정사실화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특검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내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세요,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일단 뭐 제 자랑을 한번 해도 될까요? 아, 해주세요. 마구마구 해주십시오. 한 달 조금 더 되기 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예. 방송에서 김주현을 언급하셨죠. 맞아요. 가지고 주목해야 된다. 네네네. 모든 것의 그 플레이의 핵심이 김주현이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잘 버텨봤자 한 50 며칠 있으면 특검은 무조건 가겠죠. 그럼요. 네. 예, 갈 것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뭐 계속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결국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진실은 없기 때문에 예.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생각하고요. 예. 오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죠.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했는데 제가 12월 6일인가요? 7일인가 대정부 질문 때 네네. 박성재가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수사를 받을 것을 예비해서 자기가 너무 좀 궁지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 답변 과정에서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 발언으로 바뀌었잖아요.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역시 검찰은 무슨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 신화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역시 네. 검찰 출신들은 검찰이 계속 이제 내란 행위마저도 수사를 방해하면서 수사를 뭉개면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네. 그 결과가 사실은 이제 탄핵돼야 될 박성재가 다시 살아 돌아왔을 텐데 네. 온 건데 예. 그마저도 40 며칠 50 며칠 후면 이제 끝일 것이다. 예. 저는 단언하고요. 예. 역시 특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박성재가 또 이제 수사를 완전히 뭉개기 위해서 검찰 인사를 할 개연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나면 방법은 특검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거나 권력에 연관돼 있는 수사에 관련돼서는 특검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특검의 도입 목적이 제1 목적이고 네. 그동안의 12번의 특검에서 항상 그래왔다. 그러니 특검에 대해서 거부를 계속하는 건 글쎄 뭐 계속 거부하되 우리는 40 며칠 후에 너를 분명하게 단죄할 것이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검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인데 그 전에 이 내란 가담자들이 어떻게 이 내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증거뿐만 아니라 이 내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가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다고 하네요. 박성재 장관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 표 절대 독재를 상징하는 악성 탄핵이었다. 이제 이런 발언은 사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있는 그런 반응이어서 따로 이것을 저희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헌법 수호를 위해서 거리에도 나오셨고 목소리를 높여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한덕수 탄핵하고 심우정도 탄핵하고 뭐 이제 최상목도 탄핵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단계적 탄핵, 뭐 올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시 탄핵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프레임이라고 하면
또 탄핵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중도무당층을 공략하려고 하는 일종의 움직임이 또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게 걱정돼서 민주당이 좀 우려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이 상황 바라보세요? 뭐 중도 무당층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프레임으로 설득을 할 거냐. 지금 탄핵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탄핵과 관련된 얘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 그렇죠. 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네. 이런 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아, 얘기를 예. 많이 하겠지만 네네네. 이런 식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일도 잘하고 있고 예. 예? 트럼프하고 통화도 하고 예? 경제도 살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선거 관리도 잘하려고 하는데 예? 이것을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지금 심판을 선수가 나와가지고 예. 막 흔들고 심판을 날려버리고 그래서 경제도 안 좋아지고 예? 한미 관계도 흔들리고 네.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네, 네, 이렇게 네. 만드는 사람들이어서 그래가지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대응을 그냥 못 하고 있으면은 네.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되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명확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론전을 그래서 명확히 해줘야 돼요. 네. 이유가 있다 분명히 탄핵을 예를 들면은 탄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히 있다. 왜 이완규라는 사람을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그러한 행위가 예. 위헌적인 행위다. 음. 누가 위헌적인 행위를 하라고 했는가? 그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국민들에게. 네. 누가 시켰습니까? 이완규를 예? 이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헌법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완규라는 사람은 대통령 목 지명에 이 헌법재판관들 후임으로 지금 지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가 없다. 네. 헌법학자들이 100명이 모인 모임에서 성명을 내고 막 이래요. 그 위헌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위헌적인 행동을 하라고 뒤에서 칼 들고 예? 너는 누가 꼭 누칼협. 예, 누가 협박했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같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 같기도 하다. 좀 예, 예, 예. 그런 의심도 드는데 예. 아무튼간에 그러한 행위를 했으면은 권한대행이 그러한 행위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리든가 무슨 뭐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른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지금 예.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헌법을 완전히 이제 붕괴시키려고 예. 우리 공화국 질서를 붕괴시키려고 이게 무슨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해가지고 내란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수습하고 있는데 그거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거를 간신히 지금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파면을 시켰는데 그거의 연장선에서 아직도 헌법을 이렇게 유린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만행을 그냥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대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예. 대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이걸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예. 이것을 잘 설득해서 돌파하는 것이 예. 지금은 필요한 것이다. 저 지금 설득 당했고요.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도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네,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4개월 동안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몰아붙일 때 몰아붙이지 못하면 항상 반동이 나오고 우리가 또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계속 반복돼 왔지 않습니까? 여권과 반작용이었죠. 예, 네네네. 그렇죠. 지금 그자는 한덕수는 지금 협박하고 있잖아요. 자르려면 잘라봐. 예. 탄핵하려면 탄핵해봐. 나 대선 나간다. 나 대선 나간다 하고 이제 트럼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예. 대선판을 흔들고 있잖아요. 자기의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을 유도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고 네. 자기가 재선 주자급이라고 하는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예. 지금 저기 출마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그 선거를 중립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사람이 네. 자기 출마 장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거 예. 반동이거든요. 예. 이 반동이 왜 나왔을까? 당연히 헌법재판관의 이 2명을 지명하는 그 위헌적인 지명이 있고 동시에 바로 탄핵에 대한 조치가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책임 높이고 트럼프 끌어들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말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면 꼭 반작용이 있다. 특히나 친일 쿠데타를 했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압력하는 내란 잔당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들에게 틈을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항상 또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 그러한 긴장감을 계속 가져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탄핵은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한덕수의 지금 말씀하신 뭐 출마 장사라고도 하셨지만은 예. 배짱 장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탄핵 하려면 해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뭐 대선도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탄핵을 본인들 생각에 탄핵을 못하도록 하는 방어벽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 예, 나는 경제도 하고 있어 트럼프랑 통화도 하고 있어 선거 관리도 하고 있어 대선 그러니까 인질이에요 이게. 네. 인질 세트. 네. 대선과 경제가 인질 세트고 그래서 탄핵을 못하게 하는 방벽을 딱 쌓아놓고 예. 그리고 뭘 하느냐 예. 권한대행이 행사하면 안 되는 권한을 행사를 막 합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보내고 예.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게 김문수 이제 장관이 전 장관. 그만뒀어요. 네, 이제 네. 그만뒀고 박성재 장관이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예. 탄핵을 한다고 할 때는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된 상태고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걸 하고 이러면은 지금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느냐 아니냐 간당간당합니다 사실은. 네. 15명이 예. 그 15명이 이제 성원이거든요. 예. 헌법에 15명에서 30명으로 국무회의 구성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간당간당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 이 국무위원이 간당간당하다. 채워 넣어야 되겠다. 예.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후보자 지명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들입니까? 내란을 획책하고 내란을 일으킨 그 세력 한 몸이었던 세력입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 인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용납할 수 있는가? 그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 인사에서 이미 카드를 보인 거잖아요. 예.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사람 네. 아까 말씀드린 심야식당 4인방 심야식당 4인방 중에 한 명이며 예. 윤석열의 아주 법률적 집사 역할을 해온 예.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보냈다. 예. 누가 한덕수가라는 건 뭐예요? 누구랑 지금 한 편이고 누구랑 한 몸이다. 예. 내란 수계에 지금 예. 내란 수계나 다른 내란 수계인분하고 한 몸이다. 예. 이거를 지금 보여준 건데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인사까지 만약에 한다고 막 했을 때는 예. 그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하고 어디까지 두고 볼 것이냐. 네. 이 기로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미끼를 저는 이제 만약에 국회 쪽에서 특히 이제 법야권 쪽에서 탄핵 카드를 시기 조절을 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명분을 삼아서 대선 출마 장사질을 하려면 뭐가 하나 더 있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게 이제 뭐랄까 미끼가 될 수도 있다. 야권에게 던지는 미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 예, 저는 또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예, 민주당이 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저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예예. 근데 민심이 변한 것에 대해서 네. 아직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탈옥 이전과 탈옥 이후는 완전히 민심이 달라졌고요. 네.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더욱더 민심은 완전한 내란 청산, 내란 종식을 위해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시대적 사명을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시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고우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심이 음. 탈옥 이전에는 예. 뭐 나라도 생각해야 되고 뭐 안정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고 예. 그런 느낌도 갖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네. 탈옥 이후로는 완전히 민심이 한쪽으로 딱 정확하게 이 표출을 하고 있어요. 예. 단호하고 과감하게 해라. 네. 그래야 지금 내란을 청산할 수 있고 내란을 청산해야 경제도 살 수 있고 민생도 살 수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고 네. 보십시오. 개헌론에 관련돼서 이렇게 민심이 뜨겁게 반응하고 폭발적으로 사실 비판을 많이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개헌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란 청산에 올인해야 될 때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계셔서 예. 그 내란 개헌에 관련된 논의마저도 하루 이틀 만에 완전히 종식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게 갖는 민심의 그 주파수가 무엇인지를 네. 민주당이 잘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내란 진압, 내란 종식이 급선무고 우선 의제라는 것을 다수의 국민이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한덕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해볼게요. 자, 일단은 총리실 간부들한테는
야 니네 대선에 디귿자도 언급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이완규 지명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조간 보도에 단독 보도로 나오지 않나. CNN 인터뷰도 했고 지금 이제 저희 제작진이 저에게 소중하게 또 안겨주신 방금 막 따끈따끈하게 나온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호호호. 예, 이런 얘기를 했네요. 출마 가능성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한덕수 왈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발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한테 유고 대선 이거 물어봤을 때 대선 나갈 건가라는 직접 물음이 있었다. 그리고 본인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대답을 미뤘다라고 했던 대목도 보도가 이미 일찍이 된 바 있습니다. 야 주야 장천 주구장창 지금 이제 대선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야 네. 거기에 덧붙여서요. 네네네. 한덕수의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은 예. 한덕수가 나라를 팔아먹는 자다. 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요. 정상들끼리 어떤 통화가 누설이 됐다거나? 예, 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뭐 한덕수는 정상이 아닙니다. 뭐 아니죠. 네. 예, 비정상이고 네, 네. 예, 정신도 비정상이고 정상도 아니고 위치도 정상도 아닙니다. 네네. 최고 지도자 간의 국가 간 최고 지도자 간의 정상 통화는 국가 기밀입니다. 예. 무조건 국가 기밀로 2급 내지 3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그것을 누설한 자는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범죄를 현행범을 저질렀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상대의 외교적인 관례를 봐서라도 상대의 정상이 한 말을 우리가 마음대로 풀잖아요. 그건 외국 정상에 대한 모욕입니다. 결례죠. 결례입니다. 그거는 국익에 어마어마하게 침해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국익이 관심이 없는 거죠. 국익 하나도 관심 없는 자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자기 공천 장사를 자기 그 출마 장사를 위해서 예.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꾸 이제 외교관 한 명이 그 정상 간의 통화를 이제 외교관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주는데 예. 그거를 이제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의힘 조선일보 출신 의원한테 계속 갖다 바쳤어요. 예. 그래서 워싱턴까지 감찰관을 파견해가지고 예. 그자를 잡아서 네. 징계 처리했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마무리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이 공식적인 브리핑이 아닌 가운데 어디다 흘리고 그것을 보도하게 만드는 그 정보를 흘리는 행위 그 자체가 예. 엄하게 다스릴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예. 근데 이걸 중대 범죄를 지금 저질렀어요. 음.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 자기를 위해서 네. 나라를 다 팔아먹고요. 예. 그래서 이자의 아까 탄핵 얘기를 했지만 1초도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라는 말씀이시고 이미 뭐 헌법 위에 이제 군림하고 있는 인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예. TV조선 등을 보면은 그러니까 보도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 보도는 말씀하신 중앙일보 보도는 네. 트럼프가 물어서 네. 답을 그렇게 했다. 요 정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신 대선 나가냐 예. 물어봐서 그렇게 답을 했고 뭐 그런 얘기였다. 네. 이 정도지 않습니까? 예. 조금씩 늘어나요. 이제 TV조선 보도를 보면은 네. 뭐 어떤 팩트가 덧붙여지냐면 예. 그게 첫 인사였다. 그러니까 모두 발언이었다. 원래 정상 간 통화를 하면 예. 뭐 이렇게 뭐 인사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예. How do you do? How are you? 예. 예. I'm fine, thank you. 예, And you? 예. I'm fine. 예. too. 어. Nice to meet you. 뭐야 이거? 네. I am a boy. You are a girl. 예. 네. 그런 식으로 하죠. 예. 뭐 예. 그런 걸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 그런 거 없이 예. 어. 대뜸 그냥 너 선거 나가니부터 했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랬다. 근데 이거는 한꺼풀이 더 나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네.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뭐 탄핵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 잡아야죠 지금. 네. 현행범입니다. 네.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한 현행범입니다. 예, 출동을 해야 한다. 예. 그리고 그런 것이고 바로 출동해서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예.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오늘 동아일보의 이 보도는 네. 상당히 이제
스펙타클한 내용들이 같이 있어요. 동아일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라고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기자가 물어보니까 당신 출마하느냐 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부 관계자가 막 덧붙여요. 정치인도 아닌 현직 총리이자 권한대행인데 뭐 불출마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 더 구체적인 얘기가 막 뒤에 가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무슨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 기대하는 바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장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네. 선언하지 않더라도 네. 추후 범보수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략까지 다 나오네요. 이런 게 있고 네. 또 그 앞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보장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엄청 이런 얘기를 띄우네요. 예. 정부 관계자가 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들만의 플랜 B를 지금 예. 지도를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뭐 야당들이 야당도 아니죠 지금 야당이 아니죠. 예. 민주당과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이 네. 한덕수를 탄핵을 언제 할지는 여기 달린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경선 일정이나 이런 것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당 경선 후보 등록일이 15일이에요. 15일 그렇죠. 전에 한덕수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장벽이 자기 명분이 네. 내가 트럼프랑 통화도 하고 경제도 관리하고 있고 선거 관리도 하는 사람이야라고 해놨는데 예. 갑자기 15일 전에 네. 근데 난 대선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사퇴해버리면 예. 웃긴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미디언이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거의 심슨 가족이죠.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웃기니까 예. 민주당이 탄핵을 해줘야 된다라는 중간 고리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려면 그렇습니다. 출마를 하려면. 예. 근데 이 키는 이제 민주당의 결단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15일이 지나가지고 이게 작동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럴 경우에도 여기 써 있죠 지금. 그런 경우면 나는 따로 나가서 탄핵 소추가 되기 직전에 나는 네. 난 탄핵돼서 직무정지가 되느니 예. 난 사표 던지겠습니다. 네. 나는 이런 부당한 탄핵 같은 거 나는 인정 안 합니다. 네. 사표 던지고 나가서 예. 좀 나름의 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막 숙고의 시간을 갖다가 네. 대한민국 구하러 나왔습니다. 음. 예? 이러면서 무소속 출마 같은 거 해서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범보수의 이제 단일화 테이블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저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죠.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이준석 등 해가지고 네. 막 거기 뭐 황교안 한견도 넣어주세요. 그쵸 황교안 낄지 안 낄지 아무튼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거기서 예. 또 이 그럼 몇 단계요? 벌써 경선에서 1, 2, 3단계 그다음에 예.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또 추가해가지고 예. 아주 뭐 대단한 토너먼트를 이제 한다는 지금 구상이 있는 거죠 지금. 월드컵이죠 뭐. 근데 저는 이제 이 한덕수 얘기는 사실 저희가 요 정도로만 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반기문의 향수가 좀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일단은 뭐 언급만 하자면 지금 충청 쪽에서 충청의 박덕흠 성일종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이제 박덕흠 의원하고 정진석이 사돈 관계니까 용산에서도 개입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보는 거고요. 뭐 그리고 실제 한덕수가 움직이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오더 내지는 윤석열과 또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 오늘 또 광주 전남에 있는 국민의힘 뭐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뭐랄까 한덕수 출마 촉구 모임 이런 걸 또 만들어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 뭐 난리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15일 이전에 어쨌든 황우여 경선관리위원장도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장도 꽃가마 태워줄 생각 없다. 와가지고 경선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5일 전에 못 들어오면 어쨌든 그 이후로 넘어갑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뭐 권한대행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뛰어봐야 여기 지금 뭐 40여 명의 지원 가능성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무소속 어디 캠프에 가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반기문 사례를 저희 봤잖아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가 왜 이럴까? 네. 한덕수가 왜 이완규를 지명했을까? 네. 뭐 숨기고 싶은 게 있나 지금? 한덕수가 왜 지금 대권론을 나오고 있는가? 예, 진짜 얘기하고 이유는 있는가? 뭘까요? 이게 다 엮여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처음에 이완규를 지명할 때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왜 위원을 하느냐? 예. 그리고 뭐 윤석열의 아바타의 역할을 하느냐? 누가 배우 조정했느냐? 예.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한덕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장 두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그렇죠. 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대비해서 예. 헌재 재판관들을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당 해산 심판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한덕수가 그 짓을 한 건데 예. 그러려면 그게 저지가 되면 한덕수 본인에게도 그거 아스팔트 세력들한테 할 말 있잖아요. 예. 내가 탄핵은 뭐 그렇게 안 됐지만 네네네. 정당 해산 심판만큼 막을 수 있게 그렇게 했지 않냐.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출마하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거죠. 네네네. 자기 기본적인 내용들을 까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게 꽃가마는 태우지 않겠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정말 그 대선 후보가 되려면 뭔가를 해야 돼. 네. 그 해야 될 것 중에 핵심이 정당 해산 심판을 막아야 돼. 막는 걸 네가 반드시 해결하고 와라. 예, 예. 라고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알려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숙제와 과제를 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완규를 지명한 거는 완벽하게 자기의 대선 가도를 하고 자기의 이익도 되지만 국민의힘의 이익도 되고 네.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의 이익도 관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아바타를 헌재에다 수저넣으니까 알박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이 3인의 이익이 완전히 합체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이완규의 지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때부터 한덕수는 출마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빌드업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이유에 더해가지고 예. 지금 한덕수의 이제 심리, 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 자기가 출마해서 예.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냐 본인이에 예. 대해서 뭐 확신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확신은 없다. 예. 그리고 저도 확신이 0%입니다. 한덕수 저도- 안 된다. 저도 네. 본선 무대 가면은 뭐 처참하게 발릴 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반기문 말씀하셨잖아요. 예. 반기문 2 된다 반드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보수 진영에서 볼 때 네. 한덕수라는 불쏘시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대입 이런 이 틀에다 대입을 해서 놓고 보면은 예. 한덕수의 머릿속에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예. 넘어가면 큰일 난다. 정권이 넘어가면 예. 나는 죽는다. 음. 예. 그래서 정권을 어쨌든 간에 내가 안 돼도 예. 뭔가 보수 정권이 재창출되는 뭔가 미랄이라도 돼야 된다. 예. 그게 있지 않을까를 네. 추정을 하는 건데 예. 오늘 이제 조선일보라는 진짜 이 신문은 최근에 내란일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 네. 내란 일보는 예, 12월 3일 이후에 이제 내란일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예. 조선일보라는 신문에 양상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예, 아주 독특한 분인데 오늘 제목 좋았죠, 뭐. 예, 50만 표로 이기거나 500만 표로 지거나 이런 제목인데 그 글을 읽으면은 예. 무슨 얘기냐? 예. 국민의힘이 정말 잘하면은 50만 표 차이로 이길 수도 있지만 예. 그렇지 않게 되면은 500만 표 차이로 대패할 것이다. 네. 이 내용인데 예. 그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놨지만 그 얘기를 잘 보면은 그러면 50만 표 차이로 이기기 위한 어떤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에는 조건도 많네. 네 가지 조건을 그렇죠. 다 맞춰야 돼요. 네 가지 조건이 다 들어맞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자기는 닥터 스트레인지예요. 그래가지고 미래에 몇 천만 분의 1의 확률을 지금 찾았어요. 예. 국민의힘이 이기는 몇 천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지금 그 하나의 미래, 단 하나의 미래를 보고 온 겁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기는 네. 범보수 진영이 네. 정권 재창출을 하는 단 하나의 미래, 예.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되는 단 하나의 미래. 네. 그것이 뭐냐? 예. 첫째, 국민의힘 경선이 예. 별 탈 없이 끝나야 된다.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그래가지고 경선이 끝났는데 서로 삐져가지고 안 도와줘. 한동훈이 예. 다른 이제 그게 예. 김문수가 됐던 누가 됐던 예. 이런 후보들을 나 못 도와줘. 이러면 안 된다. 예. 그건 안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제가 몇 천만 분의 예, 1의 예, 확률. 예. 자, 이게 일단 돼야 된다. 예. 두 번째, 예. 윤석열이 조용히 있어야 한다. 아, 더 어렵네요. 불가능합니다. 네. 윤석열이 안 돼. 조용히 있어야지. 안 돼. 지금 자꾸 나와가지고 네. 이 비상계엄과 무슨 이 내란의 기억을 자꾸 소환시키면 안 된다.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 사람 조용히 시켜야 된다 무조건. 예. 이 두 번째 조건. 예, 세 번째. 자, 세 번째 조건. 예. 범보수 단일화판이 있어야 된다. 아. 이게 있어요 지금 조건에. 어. 근데 여기서 한덕수 얘기는 안 하고 이준석 얘기만 있지만 어쨌든 범보수 단일화판이 있어가지고 국민의힘만으로는 안 되고 국민의힘 밖에 있는 뭔가 사람들하고 범보수 단일화판이 열려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 요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게 뭐냐? 국민의힘 범보수 진영 포함 국민의힘을 포함 이 사람들이 이재명은 이래서 안 되고 이재명은 저래서 안 되고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고 범죄자고 이런 얘기만 해서는 예.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만 하면은 예. 이재명 전 대표만 이제 전 대표잖아요. 네. 이재명 전 대표만 오히려 좋은 효과를 얻는다. 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게 필요하다. 이게 절대 안 되는 조건이거든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4개 조건을 맞추고 운이 좀 좋아야 네. 그래야 50만 표 차이로 이길 수 있다.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가 몇 천만 분의 1의 그 미래 단 하나의 미래 지금 보고서는 지금 글을 쓴 겁니다. 제가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네. 대선의 불쏘시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죠. 경거망동들을 계속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거기에 왜 한덕수가 부안해동을 할까요? 한덕수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의해서 합치되기 때문에 거기 부안해동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그 대선판에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 당선 저기 당권을 보는 거니까. 네, 예. 예.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대선 네, 네. 이유를 보는 거예요, 항상. 그 한덕수도 대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대선 이유가 딱 되면 수사를 피할 수가 없죠. 음. 그러면 본인이 지금 평생 관료로서의 이 권한 대응으로서 관리자로서의 한덕수로 남느냐, 아니면 정치인으로 변신해 가지고 대선 이후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수사에 대한 강도, 그 수사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서 자기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인 탄압의 프레임으로 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저는 그 후자를 선택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덕수가 이제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건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딴 생각이 있겠지만 본인은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둔 수사를 지연시키고 수사를 또 방해시키려고 하는 예. 자기만의 그 살고자 하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그 대목은 좋은 말씀이신 것 같다.